스페이스X가 상장되고 나서 스페이스X에서 이제 청약 자금들이 환불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청약 자금들이 환불이 되고 나면 그렇게 환불받은 청약 자금이 다시 글로벌 유동성을 공급할 가능성은 있겠다. 스페이스X 관련주들은 우리가 다 알려진 이벤트는 우리가 새로운 이벤트가 될 수는 없다. 오늘 이제 상장을 앞두고 하루 이틀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지. 만약 오늘 슈팅이 나오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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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6월 10일 굿모닝 인당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 증시에서 여러 가지 혼재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오늘 또 방송을 통해서 자세하게 다뤄보고요. 또 우리나라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은 유튜버로 돌아온 분입니다. 네, 차영주 TV로 돌아오신 차영주 소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유튜브 차영주 TV 운용 다시 오픈했습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네, 저도 이지은의 이지스타 열심히 이지스타 하고 많이 있는데, 찾아주세요. 네, 여러분들 요즘은 유튜브가 또 대세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 네, 많이 또 개인 채널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방송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요즘 국내 증시도 네. 변동성이 너무 커요, 소장님. 그러니까 장중에도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변동성이 큰데,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도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뉴욕 증시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이란과 미국의 아파트 헬기가 떨어졌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어떤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지금 이제 저도 자기 전에 네. 어제 이제 좀 늦게 들어와가지고 잘 누웠더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뚝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네. 지난 금요일도 그랬잖아요. 지난 네. 금요일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 빠졌잖아요. 네, 네. 그거 보고 깜짝 놀랐고 우리 월요일 날 이제 블랙 먼데이 같은 이제 상황들이 연출이 됐는데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거죠. 외부적인 변수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냐, 아니면 IT 쪽에 쪽에 변동성이 발생한 거냐, 이거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그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외부적인 변수, 지금 어떻게 보면 이란 문제 때문에 빠졌다라면 덜 빠진 거예요. 그렇죠. 덜 빠진 거고, 그 다음에 IT 쪽에 AI 버블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벌어진 이격도를 축소하는 과정에 있어서 변동성이 생겼냐라고 보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6월 지금 이제 벌써 10일이니까 중순 들어가죠. 중하순까지는 조금 시장이 이런 널뛰기 장세가 연출이 될 것 같아요. 널뛰기 장세가 연출이 될 것 같고, 국내 장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시각을 뒤에 가서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뉴욕장의 변동성이 시작되면 우리나라 당장 영향을 받는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죠. 그렇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30만 원, 200만 원 부근에 있어서 횡보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30만 원을 깨면 저가 매수가 들어올 거고, 네. 30만 원을 올라가면 조금 아직은 고점이 이제 룸이 있잖아요. 아직 룸을 뚫기 전까지는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올 거고. 그래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많은 분들이 시장의 어떤 변화, 저도 이제 그 얘기는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만 조금 변화가 생길 것 같긴 한데 대형주들이 좀 쉬어가면서 가장 좋은 건 뭐죠? 코스닥들이 움직이고. 그렇죠. 어제 살짝 사실 기대를 좀 하게 만들어줬는데. 만들어줬어요. 네. 끝까지 말 나온 김에 얘기하죠. 네. 간단하게 언급을 하죠. 끝까지 어제 코스닥이라든지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소외를 당했던 종목들이 버텨줬어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지인 대표님도 느끼셨겠습니다만, 야 이제는 얘네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몇몇 차트들을 놓고 보면 어제 아침부터 강했던 리노 같은 경우 보면 네. 차트가 웃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십자형에 이렇게 쭉 된 거, 그러니까 입꼬리가 쭉 달리고 눈이 끄덕대면서 그 모양이 네. 하트 모양 이렇게 뿅뿅뿅 나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또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바닥 잡은 거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는 미증시도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이제 우리나라와 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당연히 영향력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에 고점을 뚫기까지는 약간의 룸이 남아있고, 네. 또 이거를 돌파하는 데 있어서는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간인데, 그 기간을 활용해서 코스닥 시장이 활성화가 더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들어봤고요. 네. 일단 미증시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변동성은 좀 클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은데 맞아요.
스페이스 X 상장 일정도 있어요. 또 미국은. 그래서 수급 블랙홀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자고 일어나면 스페이스 X에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는데 뭐 IPO 관련돼서 초과 청약 이야기, 초과 수요가 몰렸다, 막 이야기가 막 넘쳐나다 보니까 네. 수급 블랙홀이 이게 해소가 돼서 일정이 지나면은 오히려 시장에는 계속 걱정했던 부분이 해소다라는 부분도 있고 아니다 이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빨리 진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와요. 한 달 정도는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제 그 이유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스페이스 X 관련돼서 패시브 자금에 대한 유입 그 우려가 있다라는 그렇죠,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금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좀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호재와 악재를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스페이스 X만 놓고 보면 수급 블랙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면 일단 스페이스 X 청약은 이제 들어갔으니까 네. 청약은 들어갔으니까 지금 이제 스페이스 X와 관련해서 국내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상황들은 이미 일단락됐다. 일단락됐다. 더 이상 빠져나갈 것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율 같은 경우도 영향이 좀 미미할 수 있다. 네. 근데 이제 지은 대표님께서도 잘 지적했다시피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지수에 편입이 되면 네.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지수에 들어오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냐면 우리가 MSCI 지수를 그 추종하는 그 자금들 같은 경우 지수를 결국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스페이스 X가 없으면 지수를 못 따라가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선물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현물을 매도하고 선물을 산다라든지 선물을 매도하고 현물을 살 때 이게 딱 정확하게 계산된 상황에서 돼야 되는데 근데 이제 스페이스 X가 없으면 이게 이제 에러가 생기죠. 이게 트래킹 그렇죠. 에러라고 그러죠. 네. 트래킹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파생 매매가 불가능하니까 사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졌던 일인데 LG엔솔에서 벌어졌었죠. LG엔솔이 우리가 시총 5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LG엔솔이 그 CATL의 밸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 있었던 삼성 SDI 밸류를 받은 게 아니라 CATL 밸류를 받으면서 오버밸류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하고 나서 거의 한 열흘 가까이 제 기억에 열흘 이상을 기관과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사댔어요. 그게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샀던 것은 결국 선물 매매를 하기 위해서 샀던 거고 네. 그 자금이 빠지고 나서부터 LG엔솔이 변동성이 생긴 거거든요. 그 얘기를 이제 지은 대표님께서 얘기를 하신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거는 이제 스페이스 X를 만약에 보시는 분들은 만약에 내가 스페이스 X를 상장한 다음에 추격 매수를 하겠다라면 요 고려하셔야 됩니다. 요 작업이 끝난 다음에 들어가기를 권고해 드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이스 X가 상장되고 나서 스페이스 X에서 이제 청약 자금들이 환불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청약 자금들이 환불이 되고 나면 그렇게 환불받은 청약 자금이 다시 글로벌 유동성을 공급할 가능성은 있겠다. 이거는 그동안에 우리가 약 그 한 달여 동안에 청약하기 위해서 빠져나갔던 자금들이 재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또 증시에 있어서는 호재가 되겠죠. 어차피 네. 그 자금은 주식하는 자금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금들이 다시 유입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스페이스 X 이벤트가 이제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어떤 이벤트가 있을까요? FOMC. FOMC. 이제 FOMC가 있죠. 예, 네. FOMC가 이제 다음 주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스페이스 X는 조금 이렇게 예견된 이벤트고요. 오히려 이제 시장은 FOMC를 더 주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아직은 이제 시장에서 오래간만에 나타난 불확실성이잖아요. 네, 그렇죠.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증시가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떡볶이에 제사 지낸다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어차피 이렇게 우리가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올 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변동성을 한 번씩 나타내면서 쉬어가는 것도 우리가 이제 전직 때 한번 쉬었던 것도 주식시장 긍정적인 것처럼 네. 이럴 때 한번 쉬어가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변동성이 좀 유발될 수밖에 없는 네.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때 스페이스 X라는 수급 블랙홀이 나오면서 수급을 한번 좀 정리하고 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나쁘진 않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고 결국 이게 수급의 이탈이 아닌 어쨌든 시장 안에서 도는 부분들이다.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시 변동성은 불가피하겠지만 그래도 수급적으로는 우호적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영근 님이 늘 지식 나눔에 머리 숙여서 감사드립니다라고 또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소장님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오늘 또 인사해주신 분들 반갑고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CPI가 이제 나옵니다. 예. 네, 이제 아무래도 오늘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하필 또 붉어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예. 더 긴장감 그리고 더 주목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CPI 어제 UBS에서는 예상치 하회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좀 내놓기도 했는데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CPI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CPI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는 우리가 아직은 이제 우리가 정확히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이제 CPI가 중요한 거 우리가 보는 것은 참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어떤 주식시장에 있어서의 우리가 살펴봐야 될 요소들이 있는데 그쵸. 이번에 CPI를 우리가 보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가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자극됐다라는 얘기고 인플레이션이 자극됐다라는 얘기는 금리 인상과 연결돼 있다라는 그쵸. 거거든요. 그래서 CPI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CPI 그렇게 중요하게 안 봤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있어서 금리가 이제 새롭게 화두로 떠오르면서 금리를 결정하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그 중에 하나가 CPI다. 그래서 CPI를 보는 거죠. 때로는 또 실업률을 또 우리가 높게 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두 가지가 겹친 것 같아요. 공급발 이슈에 따라서 중동 문제가 불거지면 결국 소비자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 CPI를 자극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있어서 AI와 관련된 고용이 좋아지면서 우리가 CPI가 올라가게 되면 그 인플레이션 자극이 된다는 거죠. 문제는 이것에 민감한 주식들에 대한 대응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CPI가 잘 나오면 당장 금리를 자극하죠. 그렇죠. 그럼 뭐가 빠질까요? 빠지는 좀 성장주 쪽이 빠지는 성장주가 빠지겠죠. 대표적인 성장주가 젠스랑 관련주죠. 이게 맞물려 있어요. 이게 시장에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이제 젠스랑 이벤트가 끝났잖아요. 젠스랑 이게 이제 연결고리입니다. 갑자기 무슨 CPI 얘기에다가 젠스랑 얘기를 하냐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고요. 젠스랑 관련주들이 이제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젠스랑 관련주는 AI 관련주고 로봇주면 이건 뭐 미래 성장주 미래 성장주죠. 미래 성장주인데 젠스랑 CEO가 출국한 이후에 젠스랑 이벤트는 관련주 소멸되면서 네. 이벤트 관련주들이 많이 빠졌어요. 네.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LG전자가 이제 큰 폭으로 타격을 받고 있고 네이버도 타격을 받고 있는데 이게 CPI가 잘 나오게 되면 이게 바닥 잡는 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제 여기 지난주에 이제 쉬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이제 선거일로 다른 데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러니까 일부 투자자분들은 여전히 우리가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많은 투자자분들이 매물을 출회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상대적으로 어제 강했던 제약바이오가 조금 아침에 조금 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요것도 이제 CPI가 만약에 잘 나오면 또 변동성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CPI가 잘 나오면 먼저 선제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성장 섹터와 관련된 그리고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섹터들을 봐야 된다. 우리가 좀 예상하기는 어려워요. 네. 예상하기는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그 수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미국도 아마 이 CPI가 잘 나오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반도체도 한번 쉬어갈 수 있어요. 반도체도 한번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CPI가 한동안 반도체 랠리가 나왔을 때는 네. 이 지표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시장이 많이 안 썼는데 맞아요. 이제 점진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각보다 길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이 그동안 너무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CPI에 대한 민감도가 다시 높아졌다. 여기에 고용 지표도 잘 나오면서 이제 그렇죠. CPI 지표가 더욱더 좀 집중도를 받게 됐는데 여기서 만약에 높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성장주 쪽에는 살짝은 내러티브가 좀 꺾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약바이오도 오늘까지도 어저께 오늘 좀 분위기는 괜찮았는데 변동성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의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국내 증시랑 미국 증시 같이 좀 이야기를 네. 섞어서 해볼게요. 외국인의 매도세도 항상 시장의 중심이 있습니다. 기계적 리밸런싱이다. 일단 그들은 너무 포트폴리오에 한국 주식 비중이 커져서 기계적으로 리밸런싱하는 과정 속에서 매도가 나온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불편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기계적 리밸런싱에 대한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 같은 경우에도 살짝은 좀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기는 해요. 물론 22거래일 연속 순매도입니다. 지금 환율도 계속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 환율과 외국인의 수급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환율은 크게 영향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리밸런싱 한다라는 물량은 이익을 보급하는 거기 때문에 네. 환율에서 조금 마이너스가 난다라는 부분들은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보통 지은 대표님도 그렇지만 주식해서 돈 벌면 조금 맛있는 것 좀 먹어도 비싼 것 좀 먹어도 네. 별로 부담 별로 없잖아요. 네. 맨날 주식해서 돈 버시니까 맨날 비싼 거 드시겠습니다만 농담입니다만 어쨌든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잠깐 외국인들 매도세가 줄었다라는 것은 네. 외국인들이 팔 걸 다 팔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수가 안 올라가니까 리밸런싱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수가 여기서 또 9천 가고 만 가면 리밸런싱 할 물량들 또 나오는 또 거예요. 나온다. 또 나오는 거죠. 외국인들 지금 지분율이 36에서 38%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데이터가 실시간 집계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대 최고치예요. 역대 최고치 부근에 이제 육박한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올라오면 또 외국인들 물량이 나오는 거고요.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만약에 여기서 지수가 우리가 한 6천 지금 이제 8천인데 무슨 6천대냐라는 건데 7천대 초반까지만 떨어진다 하더라도 외국인들 물량은 또 안 나올걸요? 줄겠죠. 많이 줄겠죠. 그런 거죠. 그리고 올라가면 나오는 거. 이거는 결국 지수와 연관돼 있고 종목과 연관돼 있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고점에서 약 한 15% 정도 밀렸죠. 그렇죠. 15% 정도 밀렸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외국인들은 조금 더 올라올 때마다 이제 매도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보이는 것이지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서둘러서 지금 팔 필요는 없겠다. 이제 그런 형국이지 외국인들이 팔 거 다 팔았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조심스럽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팔 거를 다 팔았다라고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수급적으로 추가적인 매도도 나올 가능성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환율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네. 안정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좀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할 것 같고 환율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를 떠나가기에는 지금까지 또 환율 계속 중간중간 발작할 때도 잘 가긴 했잖아요. 그렇죠. 올라갈 명분이 예.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계속적인 추이는 체크하되 환율 때문에 너무 불안해서 내가 갖고 있는 좋은 주식을 팔 필요는 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가 것 이제 같아요. 환율 같은 경우 한 가지 이벤트가 이제 7월 달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할 인상하는.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네. 이제 환율이 떨어지겠죠. 네. 왜냐하면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것은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돈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원화가 강세가 되는 거니까 원화가 강세가 된다라는 것은 환율이 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금리를 내려야 될 상황에서 내리지 못했었던 이유가 그때 환율이 약했었잖아요. 환율이 약했었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우리가 환율이 다시 올라간다라는 거죠. 원화가 약세로 나온 건데 이 반대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이번에 한국은행 총재께서 내년까지 세 차례? 네. 네 차례? 뭐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지금 이제 금리 격차를 이제 좁혀가겠다. 뭐 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6월달 이제 다음 주에 이제 FOMC에서 케빈 허씨가 어떤 그쵸. 얘기를 할지 그것도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 금리를 이제 미국과 아직은 이제 미국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따라잡겠다라는 부분으로 조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근데 또 케빈 허씨라는 그 새로운 인물이 등판을 하기 때문에 네. 어떤 발언이 나올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명확하게 지금은 좀 알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체크는 지속적으로 필요하지만 지금 그것 때문에 너무 불안해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좀 말씀해 주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섹터에 대한 이야기로도 좀 넘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프리마켓에서 오늘 시장 역시 예상했던 대로 네, 반도체 중심의 하락이 좀 눈에 띄는데 시장은 기회는 항상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오늘 이제 프리마켓을 보면서 좀 느끼는 게 오늘 반도체가 쉬어가니까 스페이스 X 관련돼서 아침에 또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스페이스 X 지금 청약 관련돼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뭐 초과 청약이 진행이 되었다, 수요가 몰렸다 이런 이슈가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움직였던 우주항공. 우리 시청자분들이 우주항공주 중간중간 굉장히 궁금해하셨던 네. 시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많이 빠지니까 이제 더 이상 궁금하지도 않다. 이제 포기한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오늘은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시세를 보여주는 네. 것 같고 또 여기에 반도체가 쉬니까 미국의 태양광주들은 신고가인데 또 한국 태양광주들은 아쉽다. 기회 아니냐 이런 리포트가 있어요. 태양광주들이 지금 OCI 홀딩스가 16%로고요. 네. 하나솔루션이 12%, 네. CS 윈드가 12% 올라갑니다. 네. 저도 그래서 찾아봤어요. 이거 지은 대표님 뭐가 얘기할 거에 있냐. 뭐가 있나 그랬더니 결국 미국 태양광 신고가인데 그 뉴스죠. 그럼 이제 OCI 홀딩스 같은 경우 최근에 낙폭이 컸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태양광 관련주들 우리가 신재생 풍력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낙폭을 키웠다라는 부분들 있는 건데 요건 먼저 하고 스페이스 얘기하죠. 말 나온 김에 이제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들이 오늘 틈새 전략으로서 굉장히 수급이 좀 몰릴 것 같아요. 시간에서 지금 이렇게 몰리고 있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하는 자금들이 다 이제 몰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신재생이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저는 많이 빠진 것 중에 조금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신재생도 지금은 이제 이런 거죠. 인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갑자기 신재생이 이제는 미국은 올라가는데 왜 우리는 했지? 차트가 보니까 바닥이네. 굉장히 이쁘네. 이런 인식이 드는 거죠. 네. 전력 인프라도 이렇게까지 빠질 것인가? 아,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또 이제 이거 만약에 이렇게 되면 또 인식이 또 바뀌는 거죠.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같은 경우 이제 소위 오늘 인식이 바뀌게 되면 새롭게 단기간에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하실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10% 올랐으니까 못 쫓아가겠다라는 개념보다는 조금 저는 공격적으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그동안. 빠졌기 때문에 물린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서 뭐 많은 금액이 들어가긴 좀 그렇습니다만 내가 뭐라도 지금 매매를 좀 하고 싶다. 뭐라도 좀 매매를 하고 싶다라는 측면이 있어 보면 오늘 신재생 같은 경우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신재생이 움직이면 어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차트가 좀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지금 조금 더 공격적으로 사겠다면 효성중공업 같은 걸 사놓는 거죠. 어차피 신재생이 올라가면 이쪽도 전력도 이제 새롭게 인식이 되면서 끌어올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이제 보셔야 되겠고 스페이스 X 관련주들은 우리가 다 알려진 이벤트는 우리가 새로운 이벤트가 될 수는 없다. 오늘 이제 상장을 앞두고 하루 이틀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지 스페이스 X와 관련돼서 이미 선반영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것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별로 권고해드리진 않는다. 그러니까 보유하신 분들만 일단은 예. 보유 관점을 한번 보유 유지해 관점으로 주시고 보고 그다음에 만약 오늘 슈팅이 나오면 정말 팔아요? 팔아야죠. 좀 어, 오히려 슈팅이 나오면 젠스랑 이벤트랑 똑같아요. 젠스랑 이벤트 관련주들을 여러분들 슈팅이 나왔을 때 파셨던 분하고 젠스랑이 왔으니까 사셨던 분들하고 지금 수익률이 어떻게 되죠? 완전 다르죠. 다르죠. 그러니까 자 지금 스페이스X가 상장되고 나서 오히려 스페이스X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어떤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면 또 관련주들이 움직일 거예요. 그때가 매독이에요. 그때가 매독이어야지 스페이스X가 지금 미국에서도 고평가 논란이 있잖아요. 그쵸. 고평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물리면 조금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저희 신사임당, 굿모닝당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원래 주식이라는 게 그 많은 위대한 투자들이 있잖아요. 남들이 원할 때 막 못 사서 아웃성일 때 주라는 거잖아요. 네. 우리는 베풀고 사면 돼요. 여러분들 갖고 계시면 베푸세요. 왜 굳이 내가 남들 뭐 하겠다는데 나눠주고서 그리고 나는 수익을 챙기면 되지. 내가 수익을 더 끝까지 챙기겠다. 그거는 조금 반대로 그때 역발상하는 거예요. 그게 역발상이지 남들이 살 때 안 산다라는 게 아니라 역발상은 처음엔 남들과 같이 가다가 데이비드 드레먼이라는 사람이 역발상이라는 책을 쓰면서 거기에 나온 건데 흥분할 때 그 반대로 생각하라는 게 역발상이에요. 지금은 역발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발상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오늘 SK 이터닉스가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로 네. 상한가에 오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진입을 해 있는데 네. SK와 KKR의 1.8조 원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 빅딜이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국 본 계약 체결이 됐다. 어제 시간에 나오면서 시간에서 굉장히 또 애프터마켓에서 좋았는데 오늘 본장에서도 상한가 가는지 또 신재생 에너지 주들한테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이어지는지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오늘 올라오면 좀 숨통이 트이실 것 같은데 이제는 신재생 에너지도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동안 좀 조정을 많이 받았으니까요. 그런 생각도 드니까 네, 여러분들 신재생 에너지 오늘 좀 상승 탄력 강하게 나와주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소장님 저 오늘 어때요? 항상 이뻐요. 아니 옷. 옷도 이쁘고 네. 항상 이쁜 우리 지은 대표님. 예.
일단 저는 오늘 제가 좀 되게 깔끔한 음. 분위기가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음. 이 티셔츠 하나 입었는데 깔끔한 분위기가 내가 완성이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꼼데가리숑 폴로 PK 반팔티 오늘은 저희 공식 협찬사 렐르에서 또 준비를 해주셨고요. 항상 역대 최저가로 준비를 해주시는데 시그니처죠. 지금 레드와펜. 이 레드와펜 시리즈는 내가 굳이 꼼데가리숑 입었다고 안 해도 눈에 띕니다. 출근 룩, 데이트 룩, 뭐 주말에 가족과 함께 나들이 룩, 모든 룩에 다 어울릴 수 있고요. 하의 같은 경우에도 저는 오늘 치마를 입었는데 치마, 바지, 반바지, 슬랙스 다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35만 9천 원이요? 네, 6만 원입니다. 6만 원밖에 안 해요? 난 35만 원인 줄 알았어. 6만 원대에 네. 저희 PK 꼼데가르숑 음. 레드와펜 PK 반팔티 6만 원대에 준비했으니까요. 정말 어디서도 만나볼 수 없는 가격대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또 구매하시면 좋지 않을까란 이런 기회 놓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는 저는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요. 뭐냐면 우에스크 A10K 프로 AI 번역기예요. 해외 자주 가시잖아요, 은근히. 네, 네. 근데 그럴 때마다 이 번역기 하나 가져가시면 저는 말하는 순간 바로 번역이 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통번역이 된대요. 그래서 이거 한번 가져가시면 뭐 비즈니스 하실 때, 해외여행 가실 때, 뭐 언어에 대한 이런 불편함, 그리고 언어 때문에 내가 뭔가 일을 잘 못할 것 같은 두려움, 이런 거는 없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44개 국가의 언어를 다 실시간으로 번역할 수 있고요. LTE와 오프라인까지 완벽 지원합니다. 저는 이 포인트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요. 영어를 잘 못하는데 그래도 그 항상 당당하게 나가는 게 일상적인 어떤 뭐 우리가 관광하는데 영어는 그렇게 그 중요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자유여행을 가도 뭔가 이렇게 필요할 때가 뭐냐면 물건을 구입할 때 이거 말고 외국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이 전시돼 있는 물건을 산다 그러면 저 안에서 꺼내오잖아요. 네.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일부 국가에서는 전시된 걸 그냥 줘요. 그리고 어. 새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 안에 있는 걸 달라라든지 치수가 다른 걸 달라라든지 색깔이 다른 거라든지 재고가 없으면 언제 들어오냐라든지 이런 것들이 은근히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나는 대화가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뭔가 기본적인 대화는 우리가 디테일한 거. 손짓발짓으로 그쵸, 하면 다 되죠. 그쵸. 손짓발짓으로 하면 되는 그쵸. 건데 디테일한 뭔가 내가 원하는 거를 말하고 그걸 원하는 거를 네. 얻어내기까지가 상당히 좀 고충이 네, 있다. 고충이 있어요. 그래서 예. 막상 해외여행 나가시는 분들 이런 고민들 하나씩은 가져 계실 것 같은데 좀 여행의 질을 높이고 싶고 비즈니스를 좀 더 고품격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상품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최저가 구성으로 35만 원대에 모십니다. 영상이나 음악도 다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해외 출국 전에 꼭 하나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궁금하고 중요한 반도체, 아까 앞서서도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제 앞으로 변화가 좀 나올 수 있다. 네. 근데 오늘 SK증권의 그 한동희 연구위원의 그 리포트는 여전히 나는 이거를 간다, 이걸로 간다. 삼성전자 61만 원, SK 하이닉스 400만 원으로 여전히 나는 밀고 나간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가능할까요? 이 가격? 가능하고요. 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빗대어서 한번 설명을 네. 드릴게요. 네. 우리가 엔비디아 하면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오른 종목으로 다 인식하고 알고 계시잖아요. 네.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한 20배? 엄청나죠. 30배 정도 올랐어요. 네, 엄청나요. 23년도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5불 10불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파죽지세로 150불까지 올라갔어요. 그때 왜 못 샀을까요? 그때 샀으면 안 됐어요. 왜? 왜냐하면 5불 10불에서 150불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80불까지 빠졌습니다. 괜찮은데요? 그리고 220불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면 10불, 5불에서 220불까지 올라온 과정에서의 주가가 20배, 뭐 그쵸. 30배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지만 중간 단계에서 한 번씩의 이런 롤링 과정에서 그쵸. 흔들림이 있거든요. 네. 10불에서 150불, 150불에서 80불. 150불에서 80불 갔을 때 얼마나 마음고생 많이 그쵸. 했겠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분명히 뭐 그게 40만 원 됐건 300만 원 됐건 지금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의 흐름들이 분명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 분명하게 나타난 기간도 길지 않을 거예요. 1년 내에 나타날 겁니다. 다만 중간 과정에서 흔들린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남아 있는 과정이 앞으로의 과정에서 저는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 당연히 목표가에 대한 동의하고요.
다만 가는 과정에서 흔들림의 구간이 지금부터가 아닐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오히려 흔들림이 나오면 관심권에 두고 판단해야 될 종목에서의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저도 주식을 오래 해보다 보니 이제 예전에는 간 거, 가장 네. 꼭지점의 가격만 자꾸 생각하면서 내가 이걸 샀다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초반에는. 그렇죠. 근데 사실 이때까지 끌고 가신 분들이 진정한 위너라는 생각이 들고 그들은 자격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식 투자를 네. 조금 잘하시는 분은요. 네. 매수를 잘하고요. 더 많이 잘하시는 분은 매도를 잘하고요. 맞아요. 제일 잘하는 사람은 끝까지 먹는 사람이 맞아요. 주식 투자를 제일 잘한다라고 합니다. 이거 진짜 쉽지 않잖아요. 엄청 어렵습니다. 맞아요. 네. 우리가 결과론적인 부분만 보다 보니까 꼭 쉬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죠. 그건 엄청난 스킬이다. 다만 앞서서 제가 여쭤봤던 그 가격 라인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시간은 좀 걸릴 것이고 그 안에서 계속적인 흔들림은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끌고 가시는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거는 한번 여쭤보고 넘어가야 될 것 네. 같은데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출시된 이후에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이 상품을 왜 출시해서 막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계시거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시장 변동성을 활용해서 신규 접근을 고민하시는 분들 어떤 메시지 드리고 싶으세요? ETF는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방산 ETF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올 초에 그 바이오 섹터에서 ETF가 코스닥 ETF가 네,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삼성전자 2배 레버리지 ETF가 나온 것도 마찬가지지만 초기 국면에서는 흔들림의 과정이 나타납니다. 한 달 정도 나타나거든요. 네, 네. 방산도 그랬고 바이오도 일정 기간 흔들림이 나왔고 네.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 흐름은 건전하게 호환 보완 작용하면서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레버리 상품에 대한 뭐 극단적인 내용들, 긍정적인 내용들을 많이 말씀들 네. 하시는데 시장이 건전해지고 전체적인 흐름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ETF 상품이 추가돼서 운용되는 게 좋고요. 이러한 상품들은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에서도 많이 너무 많죠. 호환하고 보완하는 형태로의 네. 주가 움직임이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은 초기 국면에서의 시장 흐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을 압박하는 영향도를 일부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여기에 대한 염려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미국이나 외국 쪽에서는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너무 보편화돼 만연한데, 있죠. 네, 너무 보편화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또 이런 부분들 처음 보다 보니 네. 이거를 이제 시장 빠지는 원인으로 좀 돌리기도 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필요하고 오히려 보완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다만 한 달 정도는 자리를 잡는 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 여전히 유지를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 들어봤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율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환율이 어제 정부의 구두 개입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빠졌습니다. 밀렸습니다. 네. 환율의 앞으로의 행방, 그에 따른 시장의 방향성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정부 립 서비스가 있었고요. 20원 고점위에서 밀렸는데 네. 오늘 여기에서도 10원이 추가로 밀렸어요. 네. 중요한 것은 최근에 고점 돌파 이후에 부분 조정의 흐름입니다. 아직 하락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1560원에서 1520원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서 안착이 된 이후에 방향성이 나오겠죠. 네. 다시 말해서 제가 시장에 대한 방향성도 말씀을 드린 내용이 어제는 하락, 오늘은 반등, 네. 그리고 반등의 흐름이 오늘 내일까지는 진행이 되어질 겁니다. 액션을 오늘 내일 크게 시장에서 진행하실 필요는 없어요.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하방 경직화에서 1520원 전후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여기에서 방향이 결정되겠죠. 아래냐 위냐. 그러면 이 환율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주식시장에 대해 전략대로의 흐름을 적용시켜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개인적 의견으로 네, 말씀드리면 환율의 상황이 지금 뭐 1600을 간다, 1700을 간다는 얘기들이 많은데요. 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1500원 중반에서 고점 라인 형성하고요. 하향 흐름으로의 안정적 부분이 진행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주식시장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거든요. 다만 뻗어나가는 장세에서의 흐름이 아직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전략적 부분은 다음 장을 준비하는 형태로의 진행을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죠. 네. 네, 일단 긍정적으로 좀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환율의 움직임 주의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네. 같아요. 이번에 깐부 회동 또 이야기가 있었고 네, 네. 정말 젠스낭 이야기는
꽤 긴 시간 동안 우리나라 증시를 쥐고 흔들었는데 네. 이번 삼성 회동, SK 회동, 뭐 두산 여러 회사를 만났습니다. 어제는 네이버의 주가가 좋기도 했는데 전반적인 이런 만남에 대한 부분들 끝이 이제 났는데 네.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 젠수랑 그 CEO가 우리나라만 온 게 아니죠. 대만. 중국, 대만, 일본, 한국을 거쳐서 중동 갔다가 유럽, 스위스, 영국, 프랑스를 갈 이 비즈니스 세일즈 과정에서 바쁩니다, 그는. 한국에 왔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는 SK하고는 메모리 사업을 공동 협약을 네. 하고요. LG하고는 로보틱스를 하고요. 현대차하고는 자율주행을 하고요. 네이버와는 이제 그 클라우드 사업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 이게 다 원론적인 수준에서의 내용입니다. 아직 현실화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 중에서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새만금에 AI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건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AI 데이터 센터 하면 쉽게 얘기를 하는데 네. AI 데이터 센터 하나를 건립하는데 비용이 50조에서 70조가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해요. 이게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50조 이상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이 AI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인프라가 확충되거든요. AI 데이터 센터의 하나의 전력이 소요되는 게 원전 한 개하고 맞먹습니다. 그러면 원전이나 전력 시설도 공급이 돼야 되고요. 데이터 센터도 만들어져야 되고요. 기반 시설도 정립이 돼야 되고 이런 등등등등등의 것들이 만들어질 때 시장의 전체적인 관련 종목들의 흐름들이 개선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는 확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들 가장 수혜가 입을 수 있는 종목이 삼성 SDS 또는 네이버이겠죠. 그렇죠. 이 종목들의 흐름들을 잠깐 한번 보시면 흐름들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거래량 빵빵하게 터지고 있어요. 한번 네이버부터 한번 시간 되면 잠깐 볼까요? 잠깐, 네. 왜냐하면 네이버 그동안 많이 물려 있다가 와. 그 최근에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맞아요. 볼 수 있어요. 지금 그림 보시면 다른 부분 다 차지하고요. 다른 부분 다 차지하고 최근 내에서의 거래량 어떻습니까? 거래량, 네, 거래량이 정말 눈에 띄어요. 우리가 수급이 들어왔다, 수급이 나갔다, 수급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수급은 보통 관심과 거래량이라고 합니다. 네. 관심은 뉴스입니다. 우리가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뉴스가 많이 생산되고 있죠. 그럼 뉴스는 오케이. 거래량 오케이죠.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판단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요 고점 라인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에서 흔들 하고 있지만 네. 결국 이 30만 원 라인을 돌파하게 되면 신추세대로의 흐름이 진행되어진다라고 그쵸. 판단할 수 네. 있거든요. 네이버 그리고 삼성 SS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삼성 SS는 그동안 안 본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쵸. 삼성 SDS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 보시면 거래량이 어마무시합니다. 네. 주가가 움직이기 전에 거래량이 먼저 터져줘야 되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보게 된다면 삼성 SDS나 네이버 같은 이 클라우드 사업과 관련된 뭐 AI 데이터 센터에 연동된 이런 종목들의 흐름들이 차기 주도주로의 흐름들로의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관심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장 좀 유망하게 보는 쪽은 클라우드 데이터 사업자 관련돼서 네.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는 네이버랑 삼성 SDS를 좀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들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이번에 소식도 있었지만 거래량이 빵빵 터졌다. 네.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그만큼 이제는 올라갔다라고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는 또 데이터 센터와 함께 시장에서의 부각을 많이 받았던 키워드는 피지컬 AI라는 네. 키워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LG와 협력을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럼 결국 이 AI 시장에 대한 방향성도 피지컬 AI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피지컬 AI 시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엔비디아는 피지컬 AI고요. 테슬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이고요. 네. 피지컬 AI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의 대표주라고 하면 LCNS 같은 LG, 종목들. CNS 좋죠. 예, LG전자보다 LCNS 같은 네. 종목들이 수혜가 대상되는 그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 종목. LCNS 좋습니다. 좋죠. 예, 흐름도 좋고요. 네. 긍정적인 측면에서 주가 움직임이기 때문에 피지컬 AI 또한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쵸. 우리 국내 기술력과 국내 자본으로 가진 기업들이 그 경쟁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지컬 AI와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도 지금 당장의 흐름은 아니겠지만 협업을 하고 진행하고 이 부분이 확충, 실현됐을 때는 주가 흐름은 이만큼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심도를 가지고 접근으로의 해석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피지컬 AI는 당연히 가야 되는 방향성, 그 안에서 LG, CNS 좀 유망하게 보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뭐 피지컬 AI 관련된 로봇이라던가 네. 이 기업들은 지속적인 좀 추적은 필요하다라고 시장도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좀 진행되는 상황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가장 또 궁금해 하실 만한 부분은 이쪽이 더는 또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2차 전지요. 네. 그러니까 마음이 저는 아픕니다. 네.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장이 빠질 때는 오히려 다 같이 빠지는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허탈한 시기가 언젠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다 같이 빠질 때는 오히려 내 것도 빠지고 내 친구 것도 빠지고 이 친구도 빠지고 괜찮은데 네. 올라올 때 내 종목은 회복이 안 되는데 내 친구는 이미 회복이 다 돼 있는 이때가 저는 진짜 힘든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 그렇습니다. 네, 회복할 때가 진짜 그때가 제일 희비가 엇갈린다 생각을 시비가 아니라 하는데 속상하죠. 네, 그때가 근데 2차 전지가 네. 이번 회복력의 주인공 섹터가 될 수 있을까? 아. 이거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많은 메시지들을 드렸고요. 그 전망은 아직도 유효하고요. 달라진 게 없으니까. 전혀 없습니다. 네. 다만 시장 연동에서 갈 자리에서 잠깐 쉬고 가는 형태의 흐름입니다. 중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또 마음 아픈 종목이기 때문에 아픈 손가락이기 때문에 그림을 같이 보시면서 한번 흐름을 판단해서 말씀을 네. 드려볼게요. 2차 종목에 하면 대표적으로 삼성 SDI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지금 내가 2차 전지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70만 원 수준의 고점에서 지금 50만 원 수준까지 저점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로 보면 한 40% 정도 하락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 지점에서 많이 빠졌어요. 네. 에코프로는 더 빠졌습니다. 맞아요. 17만 원, 10만 원까지 네. 빠졌습니다. 이 지점 내에서 2차 전지 내가 가지고 있다면 어떤 대응적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 많이 빠졌으니 할까? 아닙니다. 반등은 틀림없이 60만 원 수준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60만 원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 거래가 많이 됐던 공방 구간에서의 가격이죠. 그리고 여기서 치열하게 움직임이 한번 진행이 될 거고요. 여기에서 방향성이 만들어질 겁니다. 가느냐, 다시 흘러내리느냐. 네. 그러면 시기적으로 보면 제가 다음 주 화요일에 아마 다시 출연할 것 같습니다. 그때 2차 전지 종목에서의 방향성은 딱 직전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더 사지도 말고요. 가지고 있는 것만 꼭 챙기셔가지고 가지고 계시고 다음 주 화요일에 갑니다. 더 사셔도 됩니다.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라는 두 가지의 메시지로의 여러분께 전략적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주일만 더 찾아봐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우리가 상승 기대를 할 수 있는 스토리 자체가 변하지 않았기 네. 때문에 지금은 좀 홀딩하고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바닥은 어느 정도 잡힌 것 네. 같다. 하지만 이게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할 뿐이고 중간에 비중 확대라던가 어떤 대응적인 부분을 갖고 가실 분들은 방송을 좀 더 확인하시면서 시기를 또 잡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한번 보유하신 분들 힘드시겠지만 네.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차 전지 쪽도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제 오라클 실적 발표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목요일날 일정 가장 크게 보는 게 CPI 그리고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그렇죠. 수요일 목요일 있지만 또 여기서 중요한 이벤트 더 있습니다. 오라클 실적 발표 목요일날 진행이 되고요. 스페이스 X 상장은 12일에 진행이 됩니다. 일단 오라클의 실적 발표 물론 오라클의 실적이 AI 시장 전반적으로 막 흔들 정도는 아니라고 하지만 네. 또 약간의 이런 금이 가는 소식들이 나올 때 오라클이 서프라이즈 실적을 또 보여주면 분위기 전환에 약간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오라클의 실적 일정과 스페이스 X 상장 일정 어떻게 우리는 좀 봐야 될까요? 오라클 실적과 관련된 시장 영향도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잘 없긴 없어요, 오라클은. 오라클이 이렇게 시장에서 화두가 되는 것은 네. 얼마 전에 브로드컴의 실적 그쵸. 발표에 의해 주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네. 오라클 이번 실적 발표하니까 얘도 비슷한 업종이기 때문에 영향도 그쵸. 주지 않을까 이 내용이거든요. 브로드컴은요 주가 쭉 올라간 상태에서 네. 실적은 나쁘지 않은데 전망치가 나쁘면서 뚝 떨어졌습니다. 네. 오라클은요 주가 쭉 빠진 상태에서 반등 주고 있는 상태에서 흐름이기 그쵸. 때문에 여기서 빠져봐야 별거 없고요. 흐름 별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오라클 실적 자체가 시장 영향도를 주는 이슈가 되어지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스킵하셔도 되고요. 스페이스 X 상장과 관련돼서 내용들은 이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시장에서 그 회자되는 내용들이 있지만 너무 많아요. 재료는 네. 오픈되면 재료 소멸로에 진행이 되어지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스페이스 X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와 재료들이 있긴 한데 이번 주에 상장이 되고 나면 여기에 대한 반응했던 종목들의 재료들은 좀 사그라드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스페이스 X도 상장이 되는 현상에서 주가가 어떤 기화제가 돼서 확 어떤 흐름들이 반전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큰 변화 없을 것이다. 저는 이번 주는 CPI가 좀 중요하고요. 네. 이제 CPI가 중요하긴 한데 영향도 측면에서
그렇게 임팩트 있는 영향은 아닐 거고. 그러니까 시장을 막 뒤바꿀 만한 네. 이슈는 아니다. 다만 다음 주에 일본 중앙은행의 그 금리 금리 결정이 결정. 요게 좀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엔캐리. 그렇죠. 엔캐리. 24년 8월에 엔캐리에 네. 의한 시장 충격이 좀 있었죠. 네. 그래서 이번에 아마 그 일본 중앙은행이 한 꽤 5, 6개월 만에 지금 금리에 대한 결정을 하는 지점입니다. 6월 16일 날 있거든요. 요 부분이 좀 중요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엔화도 좀 160대까지 왔고. 그래서 요런 복합적인 내용들 참고하셔가지고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한번 잘 판단해 보시면 시장 좋아질 겁니다. 다만 얼굴이 바뀐다는 거죠. 네. 주도주, 뉴페이스가 나온다는 요 내용만 딱 기억하셔가지고 전략적 대응을 하시면 좋은 장에서의 흐름들 다시 올라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시장은 긍정적으로 일단 전체적인 그림은 보고 계시고 그 안에서 얼굴 색깔이 바뀔 수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어요. 이번 주 일정은 많은데 오라클 실적에 너무 긴장할 네, 필요는 없고 맞습니다. 스페이스X도 오히려 뚜껑이 열어지면 그러니까 뚜껑이 열리기 전에 막 이야기가 그렇죠. 원래 많은 거잖아요. 열어지면 또 그에 따른 시장은 대응을 찾아가게 마련이고 그 부분도 크게 수급적으로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오히려 이벤트가 지나가면 좀 진정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계셔서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 마지막으로 YKB님이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두산 에너빌리티 이야기해 주시면서 오늘 시장 우리 시청자분들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원전주가 다시 10만 원 아래로 내려왔죠. 네. 특히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 네. 두산 에너빌리티 15만 원 이상의 가격 시간을 두고는 움직인다라고 판단을 해요. 다만 제가 조방원이 새로운 얼굴에서의 흐름으로 변화할 수 있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렸고 조선주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자는 네. 말씀을 드렸죠. 네. 전력기까지 포함해서 네. 순서가 있습니다. 조방원 플러스 전력기기 종목들이 먼저 가는 업종에서의 종목들이 있고요. 조금 뒤에 따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원전 관련주의 두산 에너비티는 좀 뒤에 가는 흐름들의 모습들이 진행되어질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조선주가 먼저 가고요. 방산주가 두 번째고요. 전력기기, 원전. 이 흐름들이기 때문에 주가는 충분히 빠져있는 상태고요. 답답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다음 타이밍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의 흐름이고요.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지수를 놓고 판단해서 시장을 접근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지수가 여기서 크게 뻗어가는 장은 아니에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8100 라인이 굉장히 저항이 심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색깔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도를 가져야 됩니다. 반도체 투탑만 보고 반도체만 바라보는 관점으로 시장을 지금까지 지켜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새로운 국면에서 시장으로 변화하는 측면에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뭐가 움직이고 뭐가 고점을 돌파하고 뭐가 움직임의 진행이 되어지구나. 새로운 주도주 발굴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내일장 대응하시게 되면 다음 장에서 흐름에서 지금까지 손실봤던 거 충분히 그 보완하고 상승으로의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려하지 마시고요. 시장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를 포착한다라는 의미로서 오늘장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회를 모색해 보는 날로 오히려 삼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 주 변동성 유발되는 이벤트 많으니까 움직이기보다는 한번 공부하면서 다음 주인공을 찾아보는 날로 삼아보자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3년 이상 같은 인터넷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통신사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인터넷 통신사 맨날 바꿔야지 하면서 막상 안 바꾸게 그쵸. 되거든요. 그래서 3년이 뭐예요? 5년, 막 7년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비교원을 통해서 갈아타시면 정말 엄청난 혜택이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이런 혜택 있을 때 또 마음 계속 갖고 계셨던 분들, 미루셨던 분들 진행을 해주시면 뭐 너무 좋잖아요. 1670-2521 번호 외웠습니다. 벌써 바로 외우셨어요. 전화 상담 가능하고요. 네, 검색하셔서 상담 신청해 주셔도 되고요. 저희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정말 빵빵한 상품이 있고 보안 사고도 없었던 곳이니까요. 비교원을 통해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좋은 혜택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굿모닝 임당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모두 성투하세요. 네.